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무토일간인데요. 무토가 6월에 갑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은 경금사령에 났지만 이제 경금이 투관하지 않았으니까 상관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월에 추분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2분 2지로 나누어서 사주감명을 할 때는 추절생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추절의 수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사령이 나고 추분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생인데요. 추절에는 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하고 그리고 경금을 재련하고 그리고 임수로 유통을 해야 합니다. 을목이 정화를 인화해서 경금을 재련하고 그리고 임수로 유통을 하며 이 수화를 기토나 미토가 있어서 중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주에 보시면 이제 을목도 없고 그리고 정화도 보이지 않고 임수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기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추절의 수화를 갖추지 못하고 순행하여 동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추절생으로서의 추절의 수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니까 이 갑술대운부터 동절의 수화기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절은 갑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역시 임수가 유통을 하면서 신금을 재련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를 무토나 술토가 이제 중화를 시켜야 동절의 미제, 화수미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갑술대운에서는 그나마 술 중에 정화를 갑목이 인화하여 유금을 재련을 하고 무토와 술토로 동절의 미제를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절의 미제를 성립을 하면 인간이 풍요를 느끼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완성된 제품 신금을 널리 유통시키는 그런 분야로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근데 이제 단 사주에는 임수가 전혀 없으니까 이분은 유통이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유통이 되는 조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개척하기보다는 조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속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은 동절의 미제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도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사주에 계수가 있고 그리고 인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동절에 춘하의 기제인 계수와 병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절의 미제식을 성립을 하면서도 춘하절의 계수와 병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상품을 유통을 하는 것에 관련하여 건강이나 의식주 관련의 상품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절에 춘하의 수하인 계수와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의식주 관련 또는 건강에 관련된 그런 상품을 유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임수는 없지만 신금과 계수의 금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동절에 신금 계수의 금생수는 우리는 이거를 신금 임수는 유통이에요. 상품의 유통인데 신금 계수는 상품의 제조 공정이나 아니면 상품의 사용법 등을 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금 계수가 있으니 상품의 제조 공정, 제조 과정, 상품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말로 설명을 한다. 계수가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이분은 약사입니다. 그리고 약사인데 자기가 개업하지 않고 소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약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분이죠. 말로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이분은 이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고 경금사령에 났지만 경금이 투관하지 않았으면 식신이 아니라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이제 상관격은
흉신이죠. 흉격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이제 자기를 스스로 자기의 기운을 설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상관격은 이제 신쇠하니 상관격은 정인으로 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식신이라는 것은 나를 파악하고 밖을 보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능력을, 나의 기술을, 나의 특기를 계속 개발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은 나를 보면서 나를 개발해야 하니 근황해야 합니다. 근데 상관은 상대, 경쟁자와 내가 처한 그 외부의 환경을 알아야 하니까 정인으로 신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격이 정인이 있으면 환경을 파악하고 나의 경쟁자인 상대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상관격은 그 정인으로 조사를 하고 겁재가 있어야 상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있어서 상대를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예측 능력과 전체를 총괄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의 상관격으로서의 희귀신을 보면 상관을 제하는 이제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신은 정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신이 있으면 사주에서 어떤 격이든 상신이 있으면 스스로 준비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배경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상신이 있으면 항상 그 환경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격의 상신 정인은 상관을 견제해서 정인이 하는 역할은 교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교육,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부유한 삶을 난 부자가 돼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관격에 그러면 상신이 정인이니까 상신의 기신은 정제가 되겠죠. 그럼 정제가 되면 이제 제극인이 일어나니 이 정인의 상신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 정제를 상신의 구신인 정제를 견제해야 되니까 겁제가 있어야 합니다. 겁제가 정제를 제해서 교육하는 사람, 교육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자격증 분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주는 보시면은 이제 정화인, 정인이 없어요. 정인은 없고 인중의 병화로 일간을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중의 병화는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일간을 생하니까 편인이 일간을 생하면 이제 상관격이 정인이 일간을 생하면 문과 계통의 적성을 가지게 되고 편인이 일간을 생하면 이과 또는 기술, 예체능 분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주는 이제 계수가 있으니까 정제가 있어서 상관생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정제는 원래 정인의 기신이지만 겁제라는 구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관격이 인성이 일간을 생해야 되는데 정화가 아닌 인중의 병화로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격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 상관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중의 병화로 무토를 생하고 그리고 인중의 병화로 상관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문과계통의 교육자가 되고 편인이 생하면 이과나 기술 분야나 예체능 분야가 됩니다. 이 사주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문과이고 정화가 생하면 이과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병화가 생하고 있잖아요. 병화가 일간을 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딱 보셔도 그냥 문과인 계통, 문과 계통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문과로 가고 싶었고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아주 결사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문과를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약들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의 그 본래의 타고난 성향은 문과 성향이기 때문에 약사이지만 막 열심히 약사를
약사 일을 좋아하거나 약사 일을 열심히 해서 개업을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소속이 돼서 알바 형태로 상관 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정축대운이 오면은 제극인이 일어납니다. 여기 정화가 개수를 개수가 정화를 상극을 하죠. 그래서 정제와 정인이 상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겁재가 이 개수를 제해서 정화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간이 근왕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겁재가 정제를 제해서 정인을 보호하지 못해서 일간 자체가 신약하니까 제극인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제극인을 견뎌야 운에서 오는 이 정축 때문에 견뎌야 하거든요. 또한 이제 무인성인데 정인 인성이 와서 정제를 상극을 하면 되게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 억울한 심정이 막 들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의뢰대운에 결혼하셨다가 정축대운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축대운이 오면 갑자기 제극인이 일어나서 이제 마음이 힘들고 사랑이 중요하고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격국을 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상신 정인이 없지만 인중의 병화로 상생하여 상관을 제하였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다. 이죠? 그러면 이제 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국하고 오행하고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 격은 자기의 타고난 임무 또 자기의 사회적인 임무, 사회적인 역할에 치중을 하고요. 억부는 경제적인 풍요, 이 사람이 벌이 능력의 경쟁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억부는 경제적인 풍요, 격국은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가 강자는 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주의 기토가 개수를 상극하고 있죠. 그래서 강자는 기토 겁재입니다. 약한 것은 개수 정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 정제가 약하니까 자기의 벌이 능력이 상극을 당하니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토 겁재가 원래는 이제 겁재는 상관격의 구신이었지만 억부에서는 지금 현재 기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격국과 억부가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토를 상극해야 되는 억용신은 을목입니다. 을목 정관이고요. 부용신은 이제 금이죠. 네, 금으로 금생수 해야 합니다. 억용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벌이 능력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어떤 경쟁에 나가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이제 을목이 없으니까 경쟁에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어려서 학습기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시험에 붙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년의 나이에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개업을 했을 때 또는 뭐 영업이나 타협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럴 때 돈벌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19세 대운에 이제 경쟁력을 의미하는 억용신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을해 대운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시험에 잘 붙고 뭐 개업을 해도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부용신은 금생수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주는 금생수가 원활하니까 가정을 순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원국으로 보면 병자대운, 이제 을해대운에 결혼을 하고 병자대운에는 병화가 있어서 금생수가 원활하고요. 정축이 오면은 이제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가정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렇게도 설명해서 가정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축대운에 이제 이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무인대운에는 그러면 이제 제극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분을 만나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인성운이 지나니까요. 인성운이 지나니까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오해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시기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대운에는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현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기니까 이 대운에 새로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약사인데 적극적으로 약국을 개업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고 이 또한 임수가 없으니 스스로 개업을 한다고 해도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권할 일은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큰 약국에서 알바로 상관생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